그 친구가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평소에는 자존감이 높다고 느끼시는 당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 앞에만 서면 목소리가 줄어들고 생각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시도하고 싶던 일도 있었지만 그 친구 앞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늘 당신을 농담처럼 깎아내립니다. 그걸 왜 하는 건데?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에이, 또 말만 그렇지. 당신도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가? 저 말이 맞는 건가? 자존감이란 건 한두 번의 칭찬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조롱과 비교 한마디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친구와 10년, 20년 긴긴 세월입니다. 그 친구와 어울리며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어딘가 나아가려고 하면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결국 제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로막는 무기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한동안은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감히?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왜 우리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무는 걸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데 왜 그 말을 또 듣고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이런 관계가 10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잖아. 나 말고 저 사람 이해해줄 사람도 없을걸? 걔가 좀 독특하긴 해도 나한테는 잘해.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 합리화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우정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익숙한 불편함은 낯선 행복보다 이상하게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이해도 아닌, 그것은 심리적 구속 상태입니다. 바로 관계 중독이죠. 알고 계셨나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너가 뭘 안다고 그래? 야, 그 정도는 다 하거든?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의욕도 꺾이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가능성을 한 톤 낮게 말합니다. 칭찬은 희귀하고 비난은 일상이며 말끝마다 너는 안 돼가 깔려있죠. 처음엔 저항했을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난 노력 중이야. 하지만 반복되는 부정 앞에 당신은 조용히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당신 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끊임없이 깎인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건 이 말투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한번 무너지면 그 회복에는 10배의 시간이 듭니다. 그 친구와 지금 멀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정은 당신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한 뒤 당신은 기운이 빠졌나요? 아니면 뭔가 해볼 용기가 생겼나요? 진짜 우정은 의심을 주지 않고 확신을 줍니다. 비난이 아니라 피드백을 줍니다. 침묵으로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존중으로 당신을 살펴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함께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익숙한 해악입니다. 진짜 친구의 경우에는 당신이 작게 말해도 크게 들어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시작하든 그 시작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줍니다. 지금 당신에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말할 때마다 표정을 찌푸리는 사람만 곁에 있나요? 지금 그 곁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말들이 당신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이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곁에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단 한 명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배워왔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단 한 사람의 응원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 뒤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합니다. 조언보다 먼저 그게 왜 하고 싶었어? 라고 묻습니다. 무시도 조롱도 비교도 없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 당신이 시도했을 때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결과보다 시도 자체를 인정해줍니다. 그걸 왜 해? 가 아니라 해본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말하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성장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축하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당신의 작은 발전에 진심으로 박수쳐줍니다. 그들의 기쁨은 당신의 자존감을 밀어올립니다.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자존감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곁에서 계속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곁에 없는 것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옆 사람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궤도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곧 당신의 내면 대화로 스며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깎아내리는 사람입니까? 그 판단은 미래의 당신이 지불할 삶의 방향과 직결됩니다. 정리하세요. 멀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세요. 배울 점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새로 쓰게 해줄 사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고른 친구가 곧 당신입니다. 더는 늦어지지 않게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